안녕하세요. 저는 루게릭병 환우분들을 위한 앱 모스픽을 만들고 있는 한가온입니다. 오늘은 접근성과 포용,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슬로건인 Nothing about us without us 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가볍게 드리자면 저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앱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불편함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작년에 애플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앱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의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도전에서는 앱이 간절한 사람과 상황은 어디에 있을까로 시작해서 나는 어떤 문제에 몰입할 것인지 동시에 그곳에 나다움을 담아낼 수 있을지의 고민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풀고 있는 문제의 키워드는 루게릭병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병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환우분이 쓴 저서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루게릭병은 온몸의 운동신경세포가 퇴행하면서 점점 근육이 마비되는 질환입니다. 비교적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눈과 그 주변의 움직임이라서 이를 활용한 여러 하드웨어와 그와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보호자, 환우분들은 이 솔루션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명확한 한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지가 없고 또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방식에 맞춰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접 해결해 보기에는 너무 거대한 일이라고 느껴져서 우선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든 후에 함께 해결해 나가볼 분들과 제대로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민과 연구를 하면서 초기에 모스픽 앱을 만들었고 애플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에서 50명의 디스팅기시드 위너로 선정됐고 또 그 중에서 11명 안에 선정되어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루게릭병과 모스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협력 관계자들과 고민하면서 오직 눈 깜빡임이라는 제한된 움직임만으로 루게릭병 환우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서서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처음에는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로 시작해서 포용적인 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중요한 슬로건인 Nothing about us without us를 이어서 짧은 기술적인 이야기의 순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접근성과 포용에 대해서 제가 배경 지식을 쌓는데 큰 인사이트를 준 올해 WWDC 영상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한 번쯤 시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에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장애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장애라는 키워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의 신호등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호등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생맹, 색약 등 색각 이상자가 보는 신호등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일반적으로 신호등을 보면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을 누구나 당연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색각 이상자들에게는 신호등 불이 사회의 기대만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가 기대하는 특정한 정도와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되고 이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을 우리는 장애, disability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색각을 보정해주는 안경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색각 보정 안경은 사회적 기대와 색각 이상자의 능력 사이에 간극을 줄여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간극을 줄이는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같은 원리를 루게릭병과 모스픽의 상황에서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방이 어두우면 직접 스위치를 누르거나 앱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시리에게 명령하면서 불을 켤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덥다고 말을 하거나 옷을 펄럭이거나 혹은 수어를 통해서라도 더운 걸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기대하는 이런 행동들이 루게릭병 환우분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이때 우리 사회의 기대와 루게릭병 환우의 능력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간극을 모스픽은 눈 깜빡임이라는 움직임으로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깜빡임만으로 어두운 방에 조명을 켜거나 눈 깜빡임만으로 문장을 만들고 소리내서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워요. 그 외에도 채팅을 하거나 혼자서 커튼을 열고 추우면 히터를 켜고 심심하면 영상을 직접 선택해서 시청하는 것 등으로 그 간극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바로 루게릭병 환우의 일상생활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전에 색각 보정 안경도 모스픽도 모두 사회적 기대와 실제 능력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바로 접근성을 고려하는 일이고,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접근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그만큼이나 중요한 포용적인 앱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포용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잠시 전에 이야기했던 신호등과 색각 보정 안경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만 보여드리긴 했지만 색각 이상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안에서도 다시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또 같은 유형이라도 증상의 강도나 정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게다가 그 중에는 고시력자도 있고 저시력자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접근성을 고려해서 색각 보정 안경이라는 도구를 만들었지만 이게 초반에는 어쩌면 아주 일부의 색각 이상자에게만 맞춰진 안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접근성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솔루션이 다른 유형의 색각 이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포용적인 솔루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포용적인 솔루션 혹은 포용적인 앱이란 특정한 사용자만을 위한 솔루션 하나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사용자 스스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고를 수 있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게 바로 포용적인 앱의 설계라고 이해했습니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직접 지켜봐온 루게릭병 환우분들은 총 42분입니다. 루게릭병은 사용자 패턴을 찾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증상의 종류도 다르고 진행 속도, 발병 순서도 다릅니다. 연령대, 시력의 정도, 눈 깜빡임의 범위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상황의 다양성이 극단적으로 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포용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정된 방식과 디자인이 아니라 각 환우분의 상황에 맞게 디자인, 배치, 눈 깜빡임의 민감도, 그리고 버튼과 글자의 크기 등을 앱 안에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해서 여러 선택지들을 준비해 두고 그 중에서 최적의 사용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고려하는 일에는 많은 섬세함이 필요하고 그보다 더 나아가 포용적인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계속 개발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깜빡하게 돼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할 기회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그 원칙들을 집어넣으면서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접근성과 포용에 대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고민들을 실제 앱으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중요했는지 제 경험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의 부제로 적었던 Nothing about us without us 라는 슬로건은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매우 중요한 문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인데, 즉 장애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위한 해결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포용적인 앱을 만들 때도 장애인의 참여 없이 장애인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WWDC 기간 동안 애플파크에서 디스팅기시드 위너들을 대상으로 한 접근성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다뤄졌는데 저한테 아주 큰 인상을 줬던 시간이라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포용적인 앱을 만들 때 배운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디자인하면서 생각하세요입니다. 접근성은 나중에 붙이는 옵션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 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베타 테스트할 실제 사용자를 찾으세요입니다. 장애 당사자 없는 접근성 개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업데이트를 기억하세요입니다. 접근성은 한 번 구현하고 끝나는 기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영, 수정, 확장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정말 현장에 있던 모두가 납득하고 모두가 이해할 만한 원칙임에는 분명했지만 이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앱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닿으려고 했지만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엔지니어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환우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력하세요.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의 앱 자체가 신뢰와 공신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저한테는 너무 명확한 기준이라서 이 기준을 기반으로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루게릭병과 같은 기타 사회적 문제는 앱 하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법과 제도, 의료 지식, 보급 방식, 그리고 네트워크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초기에 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면 정말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앱을 만들고 설계하는 일만큼이나 관련 협회, 재단, 병원, 그리고 커뮤니티와의 커넥션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에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왔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 기관들은 저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던 곳들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형식적인 협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해결해보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져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정말 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앱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핵심 기관들과 하나의 문제 해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공법이구나 라는 것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자주 만나고 가장 자주 협력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루게릭병 전문 재단인 승일희망재단과 그 재단이 설립한 국내 최초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이 기관들은 루게릭병 환우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은 시도와 실험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축적된 시행착오와 경험이 풍부합니다. 덕분에 모스픽 앱 개발의 방향을 잡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과 의료진들 역시 이번 모스픽의 접근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현실성 있게 해결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덕분에 이런 실질적인 연구와 반복적인 테스트를 거친 덕분에 현재 환우분들은 모스픽을 하루 평균 약 8시간 동안 이탈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환우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과 선택지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모스픽이 향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해 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스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의 깜빡임을 얼만큼 정확하게 잘 감지해내는 것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은 AR킷입니다. 우선 AR킷을 활용할 때 참고했던 애플에서 제공하는 좋은 샘플 코드 프로젝트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AR킷은 트루뎁스 전면 카메라가 있는 기기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트루뎁스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전면 카메라에 탑재된 3D 센서 시스템입니다. 얼굴을 깊이감까지 인식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포함한 정밀한 얼굴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입니다. 대부분의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는 기기는 트루뎁스 카메라를 전제한다고 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샘플 코드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시고 시뮬레이터가 아닌 실제 기기에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시선과 얼굴 움직임을 3차원의 좌표값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트루뎁스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렇게 얼굴의 깊이감까지 세밀하게 파악하면서 눈 깜빡임, 그리고 입 벌림, 찡그림 등의 움직임을 감지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외에 여러 활용해보면 좋을 기능들과 코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루뎁스 카메라가 없는 기기에서는 3D 기반의 얼굴 추적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2D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해야 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눈 깜빡임을 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바로 중요한 요소가 칩에 있는 뉴럴 엔진의 유무입니다. 뉴럴 엔진은 머신러닝 모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도록 설계된 하드웨어이고 이 칩이 있는 기기에서는 2D 기반의 카메라로도 어느 정도 실사용이 가능한 수준의 깜빡임 인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루뎁스와 AR킷을 활용한 방식에 비해서는 빛과 얼굴 각도, 그리고 위치 변화 등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테스트와 배포에 활용하고 있는 아이패드는 총 3가지 모델입니다. 우선 트루뎁스 카메라가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AR킷 기반의 3D 얼굴 추적이 가능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한 눈 깜빡임 인식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트루뎁스 카메라는 없지만 뉴럴 엔진이 탑재된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반의 2D 얼굴 추적으로도 실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품질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트루뎁스도 없고 뉴럴 엔진도 지원하지 않는 아이패드 6세대 같은 경우는 눈 깜빡임의 추적 자체는 어떻게 가능하긴 하지만 반응 속도 그리고 정확도 측면에서 정말 많이 떨어져서 사실상 실사용이 어렵습니다. 즉 AR킷을 활용한 기능은 기기의 하드웨어 스펙에 강하게 의존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품 개발을 고민하신다면 어떤 코드를 쓰느냐만큼이나 어떤 기기에서 구동되는가가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접근성과 포용, 그리고 제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 온 것들을 공유 드렸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께 인사이트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경험을 공유 드리면서 많이 떨렸지만 앞으로도 종종 이런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가온이었습니다.